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남편이랑 마트에 갔거든요. 뭘 사왔냐면 바로 이 친구를 사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체리? 네, 아닙니다. 토마토입니다. 이렇게 꼭지를 딱 떼면요, 요 모양이 안에가 이렇게 보이세요? 별 모양이라고 해서 별마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참 보다가 여보, 나 이걸 사야겠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전하지 마. 제가 도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항상 먹는 거, 뷔페집에 가서도 항상 먹는 것만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샀을까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원숭이 실험 이야기인데요. 동물 행동학자들이요, 동물원의 한 우리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장대를 세우고요, 그 맨 위에 아주 맛있게 생긴 바나나를 한 꾸러미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굶은 원숭이 4마리를 우리 안으로 탁 넣죠. 어떻게 됐을까요?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보자마자 우와 하고 막 올라갔겠죠? 하고 올라가서 바나나에 손을 딱 뻗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물세례를 맞게 됩니다. 자, 참고로 원숭이들은요, 물을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맞은 원숭이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빨리 내려오겠죠. 그리고 다시는 바나나를 따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자, 둘째 날입니다. 자, 이렇게 물세례를 맞은 4마리의 원숭이 중에 2마리를 우리 밖으로 빼고요. 다시 신참 원숭이 2마리를 이틀간 굶겨서 또 우리 안에 넣습니다. 자, 신참 원숭이들이요, 장대 위에 바나나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뛰어 올라가겠죠. 뛰어 올라가려고 할 때 갑자기 이 고참 원숭이들, 어제 물세례 맞았잖아요. 이 물세례를 맞은 고참 원숭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신참들을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핥히고요, 때리고요, 끄집어 내립니다. 절대 못 올라가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는 장대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셋째 날입니다. 이렇게 4마리의 원숭이 중에 원래 고참, 비를 맞았던 고참 원숭이들을 빼고요. 또 이틀간 굶은 또 새로운 신참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나를 보고 우와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2마리, 정말 한 번도 물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 2마리의 원숭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신참 원숭이들이 장대 위로 올라가자마자 또다시 이들은 본인들이 겪어왔던 대로, 당해왔던 대로 신참들을 끄집어 내립니다. 핥힙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4마리 중에 무조건 1마리를 빼고 또 새로운 원숭이를 넣습니다. 자, 그때마다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됩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끄집어 내리고 결국 바나나를 못 먹게 되죠. 근데 더욱 흥미로운 건요, 둘째 날부터 물 호스를 뺐기 때문에 사실상 물세례를 맞을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원숭이 실험이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는요, 심리학 도서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믿어왔는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논문에는 단 한 번도 기술된 적이 없는 전설의 실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실험이라는 이름을 붙인 우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이 원숭이 실험 이야기가 오랫동안 회자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장대 위로 올라갈 때 다른 원숭이들이 나를 끄집어 내리고 핥히고 못하게 할 때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올라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한 번쯤 문제 제기를 할 법도 한데 원숭이들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역시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사실 기존에 해오던 것에 why, 왜라는 질문 자체가 뭔가 이전 것들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끼진 않을까, 뭔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진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쉽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반대로 누군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야, 그냥 해. 원래 그렇게 해왔어. 그냥 일 키우지 마. 야, 그냥 해. 라고 하진 않으셨나요? 그러게. 그동안 그냥 무심코 해왔던 일이라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고민해봐야겠다. 자, 그럼 저 장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좋아. 좀 더 안전한 사다리를 갖고 오자. 야, 그리고 2마리 원숭이 여기를 좀 잡아보는 건 어때? 우리 양쪽에서 같이 올라가 볼까? 하고 이야기를 해봤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만약 물세례를 맞으면 이래서 안 올라갔던 거네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반면에 물세례 없이 바나나 먹으면 야, 도전하길 잘했어, 대박이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사고, 습관, 고정관념, 이래왔던 이 모든 패턴들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해왔던 지식과 경험으로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고요. 아주 조직에서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이 특별한 변화는요, 이전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탐색할 때 일어납니다. 물론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두렵기는 해요.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도전했을 때 새로운 것을 맛볼 수 있죠. 아유, 그럼 강사님, 매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박 날 수도 있으니 매번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은요, 평소에는 과거 살아왔던 내 학습 경험, 학습 내용, 그리고 내 지식을 가지고 삶을 꾸려나가다가도 10%에서 20% 정도는 조금 열어놓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마토를 산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행히 저희 딸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경험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제가 2월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자, 그전에는 항상 남들이 짜놓은 여행 노선, 맛집을 찾아가느라 늘 바빴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도전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한 끼라도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나 10%에서 20%는 좀 열어놔 보려고요. 혹시 알아요? 도전했는데 정말 새로운 맛집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혹시 맛없었으면 이래서 가지 말라고 했군 깨달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평소대로 살아가던 습관이 우리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줬다라면 새로운 도전으로 얻는 뜻밖의 재미, 뜻밖의 즐거움, 이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에서 20%는 한번 조금 열어보시고 도전하는 삶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